전 여자친구에게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당시 연상에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조금씩 돈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되었고 당장 돈을 갚아줄 수가 없어서 저는 전 여자친구에게 사정을 하며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의 지인들과 심지어 부모님에게서도 연락이 왔는데요. 전 여자친구가 주변의 지인과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 제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험담을 잔뜩 늘어놓은 것입니다. 결국 그 돈은 부모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고 저는 전 여자친구의 돈을 떼어먹은 빚쟁이로 주변에 낙인이 찍혀버렸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데 전 여자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군요. 변호사님, 상담자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어쨌든 전 여자친구분이 이제 채권자의 지위에 있으신 건 맞는데요. 그 채권자의 지위 치고는 조금 너무 과했던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상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이제 상담자님의 지인과 부모들에게 바로 알린 거죠. 이런 행동 문제 없나요?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소지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우리 상담자님도 말씀 주셨지만 아무리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런 채권 채무 관계를 이제 공공연히 알린다던가 하면 이건 분명히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 채권추심법이라는 좀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채권자들이 추심을 할 때 이제 좀 소위 무자비한 그런 추심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법률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안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연락이 안 돼요. 아예 이제 연락을 안 받고 잠수를 탄다든지 그러면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뭐 연락처 정도가 어떻게 됩니까 정도 물어보는 것까지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로 이제 존중을 해주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이제 뭐 당신의 아드님이 나한테 돈을 얼마 빌렸는데 이 돈을 뭐 제대로 갚지도 않고 지금 뭐 이렇게 뭐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리거나 또 그 방문하거나 해서 또 뭐 일종의 협박 같은 걸 하거나 이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무리 이제 채권자로서 물론 이제 전 여자친구분도 돈을 받으셔야 되는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불법적인 방송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이런 개인 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뭐 어떤 사채업자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이제 과격한 방법을 통해서 추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별도로 좀 아무리 개인의 권리라도 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규정을 이제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상담자님이 좀 간곡하게 이렇게 알리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셨음에도 지인과 부모에게 연락을 돌리게 된 거잖아요. 앞서 이제 명예훼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그래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자주 문의가 오시는데요.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사실관계는 어떤 허위 사실, 뭐 완전히 이제 지금처럼 이제 명확한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날조된 사실도 있고. 이런 사실이더라도 절대 이제 이걸 공공연하게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채무자를 하더라도 이게 알려질 그런 그 상황까지는 안 오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연성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떤 불특정 다수, 지금 보면 지금 뭐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아까 보면 지인들한테도 알렸다고 했으니까 이러면 이제 공연성이 충분히 성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그 특정한 어떤 이런 채무 관계를 공공연하게 어떤 뭐 인터넷이든 요즘 여러 가지 정보 수단들이 있는데 이런 데 알리게 되면 이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또 변호사님 한편으로는 어쨌든 전 여자친구분의 돈을 갚지 않은 행동도 사실 문제는 되는 거겠죠? 네. 이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 뭐 제가 상담했던 사례에서도 이런 게 있었고 그 여자친구 돈을 이제 어느 정도 빌린 다음에 이걸 상당기간 안 갚고 뭐 잠수를 탄다든지 할 경우 일종의 이제 사기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에 실제로 이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럴 때 이제 대여금 사기가 되는데 대여금 사기의 중요한 성립 요소로는 이제 갚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 또 의사가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이제 부분이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 우리 상담자 분께서 예를 들어 능력 어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걸 제대로 갚을 만한 능력이 안 되고 또 전체적으로 이걸 갚을 때 어떤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전혀 갚을 의사가 없어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전 여자친구분이 사기죄로 고소를 할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친구나 가족들과 돈 거래 유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 특히 가까운 이와의 돈 거래 주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설명 들었듯이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뭐 남녀 관계든 뭐 친구 관계든 이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자꾸 대여금 관련 사안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사심처럼 과도한 이제 채권 추심, 이게 뭐 거의 명예훼손에 달하는 채권 추심도 문제가 되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갚을 의사도 없고 또 능력도 안 되는데 무조건 이제 돈을 빌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뒤탈이 생기는 이런 경우를 미연에 좀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돈을 빌리시는 분이나 또 돈을 빌려주시는 분이나 실제로 정말 상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갚을 의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아무리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나중에 서로 문제가 되면 정말 그걸로 이제 인연이 굉장히 좀 끝나거나 아니면 정말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미연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을 위한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당장에 전 여자친구분을 고소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현실적인 좀 해결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연락이 되신다고 하면 뭐 최소한 좀 합의점을 찾아보시는 게 명예훼손이라는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개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좀 감정적으로 많이 지금 닫혀 있는 것 상처를 많이 입으신 것 같아요. 네네. 여자친구분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 그렇죠.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 좀 서로 잘 얘기를 해보셔서 이제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좀 합의점을 찾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대화를 통해 일단 좀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